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고령 운전사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지난달 31일 서울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치매 진단을 받고도 10달간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고령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에 대해 제지할 방법이 없음을 짚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면허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운전이 가능하단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적성검사 등을 통과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병력을 숨긴 채 적성검사를 받으면 교통당국이 사실상 치매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운전 부적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치료받은 사람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차원의 치매인지 선별 검사 역시 75세 이상 운전자만 3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병을 숨길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고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목동에서 난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린 보도였는데 관련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제한에 따른 이동권 문제에서 대체 수단에 관한 부분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제한에 따른 대체 수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점차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권고하지만 반납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 반납률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면허 반납률은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생활서비스 시설 교통접근성 진단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25분 이내의 종합병원 판매시설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과 이동 시간이 길어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농어촌 등 교통 불편 지역의 고령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현대자동차가 협력하여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을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이동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버스로 일종의 콜버스입니다. 승객은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데요. 관계자는 수요응답형 버스의 확대가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여성 고용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31위로 20년 사이 오히려 4단계 하락했다는 사실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38개 나라의 15세부터 64세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에는 27위였는데 20년 사이 31위로 오히려 4계단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경협은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과 비교해 한국의 고용 환경은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 가족 돌봄 지원 등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 등을 간단히 짚어본 보도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였는데 그렇다면 여성 고용률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딘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여성 고용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3년 기준 3050 클럽 7개 국가 가운데 여성 고용률이 70%가 넘는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를 의미하는 3050 클럽 7개 국가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 한국인데요. 여성 고용률 73.7%인 독일, 73.3%인 일본, 72.2%인 영국, 3개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유연한 근로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근로시간 제한을 주 단위로 규율하며 일주 연장 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는데요. 노사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한국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최대 1년 단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휴직의 의미가 아니라 양질의 파트타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전일제에서 선택에 따라 정규직, 파트타임 등 다양하고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풀타임 정규직에서 1에서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는 제도다 보니 이 자체가 경력 단절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그린란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편입하려는 뜻을 또다시 드러냈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들은 유럽 영토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편입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논란이 된 상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 편입 의사를 드러내자 유럽연합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랑드 숄츠 독일 총리는 국경의 불가침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유럽 정상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EU는 주권적 국경 침해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며 유럽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ous sommes entrés dans une époque qui voit le retour de la loi du plus fort. La réponse est oui. Alors, faut-il se laisser intimider? Faut-il se laisser gagner par l'inquiétude? Évidemment que non.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편입 의사에 대해 유럽연합의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의지에 대해 유럽 주요국의 우려를 전한 보도였는데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었다면 보도 이해에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북극 지역에서 해운, 에너지, 천연자원, 군사 차원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3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던 그린란드는 1953년 덴마크에 공식 편입돼 2009년부터는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 중인 그린란드에 대규모 히토류 광맥이 드러나고 빙하 감소로 항로도 확장돼 경제적 가치 또한 매우 높은데요. 미국 지리학협회 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석유와 천연가스, 철, 구리, 우라늄, 니켈, 텅스텐, 티탄륨, 코발트, 금, 백금 등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습니다. 특히 6억 톤 이상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으며 가치는 10조 달러, 한화 약 1경 4,500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 일대를 뒤덮고 있던 빙하의 47%가 녹아 대규모 히토류 광맥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향후 더 많은 히토류 광산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를 비롯해 북극해 일대도 빙하 감소로 화물선 운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CNN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북극해 일대 화물선 운항은 37%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쇠빈선 없이 화물선 운항이 가능한 해빙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 지속될 경우 상시 운항이 가능한 부동항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